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유의미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이 국회 측,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측이죠. 민주당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유념해달라라고 당부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진숙 지금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다, 부족하다 이 뜻 아닙니까? 더 세게 말하셨어도 돼요. 가져가라 다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오남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지 적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탄핵 같은 경우는 직무상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공직자에게 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직무 중에 직무상해예요. 어. 그럼 지금 우리 이 위원장, 방통위원장 하루 만에잖아요. 하루죠, 하루. 이 하루 만에 도대체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어떤 위법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직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거 작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직무상해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은요, 검사 탄핵 옛날 거. 예. 지금 위원장 아직 업무 시작도 개시도 하기 전에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에 적혀 있는 제도에 명확하게 탄핵이 언제 가동되는 것인지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은 안 될지라도 탄핵 소추까지는 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탄핵 소추안은 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지네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의 탄핵 노름을 멈출 수 있는 건 헌재뿐이 없습니다. 헌재밖에 없다. 예. 헌재분이 없고요. 지금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보수가 4명, 네. 네. 그리고 중도가 2명, 그리고 진보가 3명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임기가 곧 맞춰집니다. 이게. 그렇죠. 9월 맞춰지는 달에 또 분들이 정리되는 있어요. 분들 계세요. 네. 그럼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헌법 재판관의 지금 이 재판관님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네. 이거 헌정 질서를 지금 흐트리고 있는 건 민주당인 거예요. 그렇죠. 탄핵 제도를 오남용하고 특검 제도를 오남용하고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검 같은 경우도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리가 작동될 때 작동되어야죠. 예. 특검 맨날 할 거면 검찰이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예. 검찰의 수사가 정말 뭔가 예외성이 있고 그리고 보충이 필요할 때 특검이 작동되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헌정 질서를 뒤흔들면서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작태이다. 그럼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을 헌재의 재판관님들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디올백, 네. 예, 디올백 특검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했었었죠. 제가 이거 방송 몇 곳에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국민의힘에서 좀 이 두 개의 논쟁을 우리 안 했어, 우리 위법 아니야, 우리가 탄핵거리가 없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세게 역공을 해야 된다라고. 역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디올백 사건 최 목사, 자칭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문재인 때입니다. 네, 문재인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북한에 있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지금? 6.25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과 군인들과 지금 정말로 유린을 했던 사람들. 이 북한의 영웅들한테 가서 참배를 했던 사람들. 학살자들한테. 자, 이 정도면요. 이게 일반 친북 종북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한테 지금 북한의 영웅들한테 참배하라 그러면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안 하죠. 그럼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이다. 이건 정말 종북주의자라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북한의 거의 찬양문, 북한의 지금 이 북한의 글 자체를 옮겨 적다시피 한 기고문도 썼던 사람이에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왜 과연 영부인에게 함정을 파고 접근을 해서 디올백을 어떻게든 주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요.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청원 올렸던 사람 누굽니까? 예, 최호혁이었나요? 권호혁이었나요? 촛불시민 대표
네, 이 사람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번이나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종북주의자들 국가보안법에 조사를 받거나 여기에 지금 유죄 판결을 6번씩이나 받았던 사람들이 대통령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고 영부인에게 지금 이런 함정을 파서 지금 몰카 공작을 하고, 이거는요 종북주의자들의 대한민국 정권 흔들기라고 봐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국가 전복인 겁니다, 거의. 이거요. 지금 이거는 디올백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종북주의자들, 말 좀 심하게 하면요, 간첩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정권을 흔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지 누구나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공격이 역공으로도 정말로 세게 들어가야 되는 역공입니다. 그 이런 종북주의자들의 장단에 북치고 장구 쳐주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예. 이거는 역공을 가야 될 것을 계속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예, 이 포인트 정확하게 다시 짚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공세적으로 전환을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 케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수사심의까지 갔는데 이것도 만장일치로 뭐 네. 6가지인가 7가지 혐의가 싹 다 지금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정미 재판관 얘기대로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정리가 잘 안 됐다. 이대로 가면 이거는 그냥 뭐 각하도 될 수 있고 그냥 100% 기각이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의상 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상 말해준 점잖으신 건데. 분이니까. 예, 점잖으신 네. 분이니까. 야, 니네 뭘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올려. 지금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뭘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회의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방통위 쪽에다가 회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당초 지금 이제 이거 뭐 지난 청문회 3일 동안 뭐 하면서도 계속 논란이 됐지만 회의 자료 내놔라 했지만 내놓을 수가 없는 게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 내놓으려면 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명 가지고는 또 안 된다면서요. 그래갖고 지금 탄핵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지금 생각으로 일단은 탄핵 소추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땡깡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법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어떤 사람도 무죄일 것이라는 추정을 해주고 들어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 걸면은 유죄 추정의 원칙. 민주당이 특검 가자고 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네, 그래놓고 지금 오로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혐의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탄압 수사다,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거 정치 지금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정작 이런 분들은 혐의가 요만큼도 없어요. 뭐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직무 중에 직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탄핵까지. 이거는 형사로 뭔가 형사 처벌로 안 될 때 가는 게 탄핵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탄핵까지 가놓고 근거도 없이 탄핵 소추시켜놓고 이제 근거를 이쪽에 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거를 또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김태규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럼요. 회의를 열 수도 없어요. 네. 그럼 그래서- 민주당이 네. 이거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제도 흔들고 있어, 헌정 질서도 흔들고 있어. 진짜 그냥 막말하고 싶은데요. 진짜 막말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대통령께 네네. 누가 될까봐 참 말하기 힘든데 네네. 이 정도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이다, 이 정도면 거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참 진짜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뭐 진짜로 간첩이라서 반국가 세력인 그럼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질서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대표님이 저한테 어유 바보야라고 놀려도 내가 바보 아니면 경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의 행위가 뭔가 반국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네, 찔리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자기들 지칭한 것도 아닌데 경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 막 계엄령까지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게 확실해. 왜 자기들이 볼 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자기뿐이 없어. 그렇죠. 어느 누구도 민주당의 반국가 세력을 얘기 안 했지만 네, 아무도 얘기 안 자기들이 했는데 먼저. 스스로. 네, 도둑이 그렇습니다. 제발 저리 저기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까지.